지난주 미국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죠. 네. 지난주 미국 시장도 새로운 대통령 출범을 좀 열렬히 환영을 해준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네, 자, 지난주에 바이든 취임식이 있었죠.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0.59%, 또 S&P는 1.94%, 예, 나스닥은 자그마치 4.19%, 네. 중소형주도 2.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경제 사이클로 놓고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점이 주식시장의 어떤 이 상승기의 도입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놀라운 상승률이 있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끝물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만, 경제 사이클로 놓고 봐서는 아직 고점은 한참이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 연준이 아주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죠. 또 여기에 미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 이분께서 재경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앞으로 아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펼쳐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앞으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시장을 판다든지 아니면 장이 떨어질 것에 베팅을 한다든지 이렇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미국이 펴고 있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반대되는 전략을 펴시는 거겠죠. 그런데 뭐 사실 지금은 인버스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우리는 흔히 말하는 미스터 미 연준이나 미즈 미 재경부와 싸우는 전략을 펴시면 필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이 바뀌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어쨌든 시장을 부추기는,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정책들에 올라타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전히 시장 좀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럼 한 주를 보내고 나서 유동성 지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이 꼭지를 찍었다고 판단할 때는 결국은 이제 유동성 지표가 꼭지를 찍었거나 상승폭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거나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12월에서 1월 넘어오면서 유동성 지표들이 조금 하락하는 듯 했었는데 지난주 나온 숫자를 보고 있으니까 또 상승 많이 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2주 전에 M1 증가율이 처음으로 70%대를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나온 숫자를 보니까 이제는 72.3%입니다. 와. 한 주에 막 몇 프로씩 올라가는 건 너무 쉽네요, 요즘에. 참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숫자입니다. 여기에 지금 M2 증가율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M2 증가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주식시장에는. 근데 이게 25%가 지지난주였는데 지난주 숫자는 27.2%. 네, 2.2%포인트나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장을 팔기가 참 어렵다. 굳이 꼭 왜 팔려고 하시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립 모델이라는 걸 제가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 립 모델이라는 것은 PBR, 자기 자본, 시가총액 나누기 자기 자본 PBR을 봤었을 때 저 지표는 ROE 나누기 금리 플러스 M2 증가율,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M2 증가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PBR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고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런 고점이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PBR이 4.1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수준은 과거 20년 평균 PBR이 얼마였냐면 2.8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46% 프리미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하나의 요소만 보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10년 국채금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과거 20년 평균 10년 국채금리 여기 쭉 나와 있죠. 저기 점선입니다. 저게 어디에 있냐면 3.8% 정도에 와 있죠. 네. 저게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30% 수준이라는 거죠. 아직도 훨씬 미치네요. 훨씬 미치죠. 자, 그러면 과거 평균 PER보다 훨씬 더 높은 고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만약에 이 금리가 더 올라간다, 뭐 올라갈 거예요.
근데 2%대까지는 계산을 하면 과거 평균 금리가 3.8%, 4%, 근데 2%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때 대비해서 50% 수준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계산을 하면 평균 PER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5배였다. 그럼 곱하기 2. 그래서 30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PBR로 계산했었을 때 아까 2.8 곱하기 2. 그럼 5.6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4.2 정도의 PBR만 가지고 또는 PER이 지금 23배이기 때문에 23배이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냥 숫자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상승을 할지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성으로서 좀 판단을 할 필요도 있는데, 우리가 매주 들여다보는 유동성 지표 있잖아요. 자, 이 지표를 보시면은 M2 나누기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 아마 올해 안에 S&P는 4,200포인트는 돌파할 것 같다. 오. 그리고 나스닥은 아마 14,867 나오니까 14,800포인트는 돌파할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10% 정도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좀 장기적인 미래로 생각했었을 때, 아까 경기 사이클이 이제 뭐 초입부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3년 동안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 나스닥이 갈 수 있는 이 지수 때 지금보다 50%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S&P가 더 오를 수 있는 룸은 지금보다 뭐 27% 이상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꼭 굳이 팔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불안하시거나 걱정되거나 하시더라도 그냥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이 상승장을 좀 즐기실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한 부분이 통상적으로 유동성 지표로 돌려볼 때 좀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좀 잡히나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지수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지수를 보면은 잔존가치 모델보다는 훨씬 유동성 쪽으로 봤었을 때 더 높게 나오는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워낙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자, 이렇게 지표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긍정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여전히 미 증시 랠리에 대한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안전하게 요즘 중국 투자 얘기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네. 미국 비중 줄이고 중국 비중을 좀 늘리는 데 대한 본부장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뭐 지금 거품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좀 하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너무 싸 보이는 게 아니냐, 이제 패권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심천지수에 대해서는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심천지수의 상승 여력은 높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미국 투자를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돌려보는 이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대표적인 3대 지수 다우와 S&P와 나스닥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질 않아요. 네. 마이너스 숫자로 간다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S&P도 6.5%, 나스닥도 8.1%, 다우도 10% 정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전체 선진국 비중이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한 80% 정도 되는데 그래도 70% 정도는 선진국을 가져가자. 자, 그래서 미국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60%는 가져가고 나머지 10% 정도를 유럽 쪽으로 가져가자. 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60% 가져가야 되는 이 미국 시장, 이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선택과 집중은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그 선택과 집중을 도대체 어디에 해야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바벨 전략,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나스닥 100 대형주, 그 다음에 러셀 2000 중소형주, 이렇게 양쪽을 다 들고 가는 전략을 펴는데, 지금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돌려봤더니 나스닥 100은 한 34.4%, 그리고 러셀 2000은 41.5%.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3대 지수는 10%대보다 그러네요. 조금 낮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전히 중소형주는 높아요. 중소형주도 훨씬 높고 또 대형주 나스닥 100도 훨씬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바벨 전략을 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 전체를 한번 볼게요.
선진국 전체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상승 여력이 높은 순서대로 뽑으면 여전히 미국이 높게 나온다.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비중을 60%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도 더 선택과 집중을 했었을 때 러셀 2000과 나스닥 100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순서로 올라오는 것이 독일의 덕스, 그리고 이탈리아 MIB, 그리고 영국의 FTSE, 그리고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 프랑스 칵스, 유럽 전체 스톡스 50, 그리고 스웨덴 OMX, 핀란드 HEX. 자, 이 대부분 다 15%가 넘는 상승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 70% 투자하고 60% 미국 투자하는데 집중하시고 나머지 10%는 여기 쭉 올라오는 이 유럽 국가들의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히 앞으로의 달러 움직임 한번 차트 보시면 만약에 앞으로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면 과거 1990년부터 2000년도에도 박스권이 유지가 됐었죠. 네. 이때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작이 왔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지금은 미국 시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선진국 비중 70%, 신흥국 비중 30%를 가져가자. 그중 70% 내에서 미국을 60%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신흥국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되겠죠? 신흥국의 잔존 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신흥국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달러가 강세로 아주 가기보다는 어쨌든 약보합세 내지 박스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신흥국도 매력도가 높은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약 30% 정도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신흥국의 비중은 20%밖에 안 되지만 시가총액 말고 실질적인 투자는 30%니까 한 50% 정도 시장 초과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미있는 현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제조 강대국 얘기를 했어요. 신흥국 중에서. 네. 그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 심천, 또 베트남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 신흥국에 관련된 상승 여력을 잔존가치 모델로 돌려봤더니 중간에 갑자기 훅 올라왔는데 그러네요. 러시아와 인도네시아가 크게 튀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죠? 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 변화는 어떤 의미냐면 이 두 국가는 어떤 국가냐? 원자재 강대국이죠. 아. 그래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좀 상승을 좀 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펀더멘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강대국들도 조금씩 투자를 늘려보자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30% 투자를 한다 그러면 25%는 계속해서 기존의 제조 강대국들, 대만, 한국, 베트남, 뭐 심천, 그리고 5% 나머지 5%를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던 이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쪽에 좀 투자를 늘려보자. 네. 이 정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이 CRB 인덱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이 닷컴 버블 시기냐 아니면 산업재 버블 시기냐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원자재 버블 시기는 아닌 것 같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뭐 IoT, 뭐 재생에너지 얘기도 나오고 뭐 전반적으로 과거의 어떤 이 원자재보다는 뭔가 좀 이 인더스트리가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변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1990년도에 이 인터넷이 처음으로 도입됐었을 때의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IoT가 지금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긴 할 텐데 그 추세가 2000년도 중반 후반 이때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아주 천천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원자재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비중을 좀 천천히 올리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자재 가격, 달러 지수의 움직임 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어떤 투자 패턴의 어떤 변화를 조금은 가져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요소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강대국. 이 강대국들의 매력도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아예 투자를 안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보자. 그래서 한 아까 말씀드렸지 5%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이 최근의 흐름 중에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갔잖아요. 그쵸.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한 1.1%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막 잔존가치 모델을 쭉 돌려봤는데 업종별로 금융주의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융주의 매력도가 또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이 경기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맞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강대국 매력도가 확대된다는 부분, 고로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주 상승 여력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증시 이야기도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 투자 매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국내 기업들도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비롯해서 매력도가 높은 업종, 종목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글로벌 전문가인데 한국 얘기를 좀 많이 한다. 그만큼 그거는 또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한국 시장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 들어서 2021년 연초 대비해서 상승폭 지난 3주 동안에 상승폭 순위 한번 볼게요. 자, 1등이 베트남 13.65% 상승했습니다. 2등이 미국의 아까 중소형주 러셀 2000 많이 올라왔죠. 그러네요. 9.76%. 그다음에 3등이 한국 코스피.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 연초 대비죠. 연초 대비. 올해 이제 3주 지났잖아요. 네. 8.73%. 그다음 러시아. 그다음이 6등이 대만. 자, 그다음에 7등이 홍콩. 그리고 8등이 또 러시아 모엑스. 9등이 인도. 지금 순서가 좀 1등부터 6등으로 돼 있네요. 근데 아무튼 지금 쭉 순서대로로 따지면 지금 6, 7, 8, 9, 10, 11, 12. 네, 지금 쭉 6등이 홍콩이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이 그만큼 좋다. 그렇죠. 그죠? 세 번째로 올라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국 지수의 상승 여력을 보면 답이 나올 텐데 자, 한국 지수의 상승 여력 한번 볼까요? 코스피의 지금 상승 여력이 한 17% 정도로 올라옵니다. 지난주보다 어떤 건가요? 예,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계속 보니까 올해 연초가 3,607. 그랬다가 한 2주 전이 3,635.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보니까 3,675. 그러니까 조금씩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근데 코스닥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네요. 1080 수준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개별 업종 중에서 좋아하는 업종이 전반신언바라고 해서 지난주 소개해 주셨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신재생에너지, 언택트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업종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서 지금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나오는 순서대로 쭉 뽑아봤어요. 대형주들을. 네. 아니면 대형주라고 하기보다는 1등부터 3등 정도 되는 시장 점유율을 그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 쭉 뽑아보니까 1등부터 쭉 나오는 게 하이닉스, 테스, 원익 IPS 1, 2, 3등이 다 반도체 장비예요. 지금 시점에서 하이닉스가 200%요? 와. 네, 오늘 오른 건 빼고요. 네. 지난주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순서 보시면 이제 하나솔루션, 한화 이쪽은 신재생 에너지 쪽. 네. 그 다음에 이제 PSK 반도체, 에코프로비엠 전기차 배터리, 삼성전자 또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기아차,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현대모비스 다 전기차와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저기 이제 언택트와 전기차 배터리, 삼성 SDI 또 전기차 배터리. 그래서 이렇게 쭉 대표적인 종목들을 뽑아보면 이 상승 여력이 아까 코스피가 17%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쪽을 보면 지금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특히 반도체 장비.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장비를 꼭 많이 들고 가야 되는 시기. 진짜 없어서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가장 좋아 보이니 한국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한국 투자가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